안녕하세요. 로봇카 로봇 채널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유니크 토이즈의 데스페라도입니다. 유니크 토이즈라는 회사는 서드파티 회사인데요. 제품마다 제작 기간이 길어서 발매한 제품은 많지 않지만 그 변형의 설계가 대단해서 매번 제품들을 발매할 때마다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발매한 제품은 트랜스포머 실사판 영화의 세 번째 작품의 메가트론입니다. 물론 서드파티라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서 데스페라도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영화판에서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약간씩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로봇과 트럭이라는 기본은 바뀌지가 않는데요. 메가트론은 영화마다 외계 비행기, 탱크, 트럭 등등 매번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3편의 메가트론은 하스브로에서 발매를 했었지만 좋은 퀄리티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서드파티 제품들도 없었어서 팬들의 마음에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일리언 어택과 유니크 토이즈가 비슷한 시기에 3편의 메가트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됐었는데요. 두 회사 다 퀄리티가 대단한데 저는 유니크 토이즈 쪽을 더 선호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품을 살펴볼게요. 일단 한번 크기 비교부터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무거워서 움직이는데도 좀 힘이 드네요. 옵티머스 프라임, 레고 배트맨. 너무 크기가 차이 나죠?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제품은 데미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웨더링이 되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웨더링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쪽을 선호해서 웨더링이 없는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공통적으로 데미지 버전인데요. 상처가 잘 표현되어 있죠. 전선도 드러나 있고 불에 탄 자국인지 변형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깔끔하고요. 가동은 이렇게 한번 올려져서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도 움직이고요. 도장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발광 기믹이 있습니다. 뒤에 버튼을 누르면 빨갛게, 자세히 보면 양쪽 눈이 디자인이 달라서 상처 입은 쪽은 좀 더 기괴한 느낌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그 입체감이 있는 모습이 대단한데요. 팔 안쪽의 바퀴도 다 가동이 되고 등 쪽에도 트럭에 배기 파이프 같은 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초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은색으로 된 포인트들이 잘 어울립니다. 어깨에 합금 부품들도 있고요. 트럭의 외관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죠. 양쪽 팔의 모습이 비대칭이라 이쪽은 손이 보이죠. 입체감 있는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오른쪽 손은 거대한 주먹이 달려있고 손가락들이 다 가동이 되는데요. 안쪽에 금색으로 도장이 돼 있고 전선 같은 모습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1편부터 이어진 디자인이죠. 뭔가 몬스터 같은 느낌의, 엄지손가락의 가동은 관절들도 가동을 하고 옆으로도 가동을 하고 약간 돌아가기도 합니다. 손가락 안쪽에 주름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 손톱같이 뾰족한 부분들도 있고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주먹 쥐는 모습도 할 수 있고 좀 뻑뻑하지만 가동이 잘 됩니다. 거대한 괴물손 같은 느낌이죠. 반대쪽은 가느다랗긴 하지만 가동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엄지라고 해야 되나? 긴 것은 안 움직이지만 다른 손가락들은 가운데와 그 끝부분이 다 가동을 하고요. 손톱 같은 느낌의 다리도 입체감이 대단합니다. 동물들 뒷다리처럼 이제 무릎이 뒤쪽으로 꺾여 있고요. 허벅지는 합금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이 대단하고 도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되게 퉁퉁하고 묵직하고 괴물 같은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바퀴들이 좀 보이면서 트럭에 힌트가 좀 있고요. 발톱이라든지 전선의 도장, 금색 포인트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종아리의 입체감과 굵기가 참 대단합니다. 발톱은 옆으로도 돌아가고 위아래로도 가동을 하고요. 발가락도 약간은 움직입니다.
발 뒤꿈치는 약간 어색한 점이 보이고요. 하지만 발 뒤꿈치니까 저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아리도 잘 가려져 있고 볼륨이 대단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데 발바닥의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가랑이가 좀 벌어지거든요. 발바닥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미끌거리는 바닥에 놓으면 계속 벌어집니다. 세워놓으면 계속 이제 발을 좀 모아줘야지 점점 미끄러지더라고요. 단점은 그 정도고 외형 면에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 메가트론의 괴물 같은 모습과 튼실함, 그 입체감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럭으로 변신을 하는데 트럭의 외형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정말 깔끔합니다. 자세라든지 비율도 너무 좋아서 그냥 세워놓고 쳐다만 봐도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동이 되긴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폭이 넓지는 않고요. 일단 팔은 360도로 돌아가고 옆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고 팔꿈치 회전이 되고요. 이중 관절이긴 한데 장갑에 걸려서 90도 정도가 최선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돌아가고 관절이 이중이지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가 최대고요. 계속 다리가 벌어지죠. 다리는 워낙 튼실해서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무릎은 이 정도로 움직이지만 고관절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 가랑이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바로 뒤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뒤쪽으로는 가동이 안 되는 수준이고 앞쪽으로도 아주 약간만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 그래서 뭐 무릎이 움직여도 딱히 취할 수 있는 포즈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본체 이외의 부속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고르라고 하나요? 이런 조그만 캐릭터가 들어있는데 도색도 잘 돼 있고 팔과 다리가 가동이 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샷건이 들어있고 샷건의 디자인과 도색은 참 좋습니다. 등판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손에도 일단은 장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 핀을 일단은 장착할 수 있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나 싶지만 오른손에도 옆에 있는 핀이 있어서 손을 최대한 펴준 다음에 구멍에 꽂아줍니다. 이쪽은 좀 더 말이 되는 느낌이죠. 영화에서 은둔자 같이 나왔던 장면이 있었죠. 망토 같은 게 들어있어서 찍찍이를 붙인 다음에 잘 세팅을 해주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체인 같은 게 또 들어있어서 가슴에 걸어줄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눈에 불까지 켜주면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신을 해볼 텐데요. 변신 과정이 상당히 많고 제품 자체가 좀 무거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네, 트럭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단계가 정말 많은데요. 설명서가 있지만 자잘한 것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구멍하고 핀이 있는데 그걸 맞추려면은 바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치를 많이 조정을 해줘야 좀 제대로 들어가고, 집에 체중계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1.4kg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어쨌든 손으로 잡고 이제 움직이려니까 꽤 힘이 들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변형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은 좀 어려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쨌든 변신 이후의 만족감이 상당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단한 변신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크기부터 비교해 볼게요. 옵티머스 프라임 트럭 모드. 길이가 굉장히 길죠. 레고 배트맨. 트럭 문이 열리는데 레고 배트맨이 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옵티머스 프라임에 비해서 길이가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고요. 정면에서의 크기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정말 옵티머스 프라임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죠. 디자인 한번 살펴보면 트럭이 앞부분의 제어는 정말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다 있고요. 몰드들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조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배기 파이프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고, 라이트 같은 것도 투명 부품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범퍼에 꼬챙이 같은 것들에 위협적인 모습도 잘 되어 있고요. 앞유리에 창살 같은 거라든지 차 지붕에 꼬챙이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죠. 백미러의 디자인도 좋고요. 정말 트럭 앞부분의 모습은 재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트럭이라 무슨 킬마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저런 마크도 있고요. 이제 문제라고 약간 할 수 있을 것들은 이제 뒤쪽에 있는데 사다리 같은 게 되어 있고, 일단 괜찮은 것들을 보면 이제 아래쪽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자잘한 몰드라든지 뒷면에도 라이트 같은 게 있고요. 자잘한 디테일 같은 게 보이죠. 좀 바퀴의 축이 좀 잘 안 맞는 건 있지만, 예. 반대쪽 보시면은 이제 옆에 연료통 같은 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위에 탱크가에 이제 원통형으로 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로봇의 부품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있죠. 종아리 뒤쪽 부품들이 다 보이고 허벅지의 장갑도 조금씩 튀어나와 있죠. 어쨌든 깔끔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다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제작자들도 이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겠죠. 이게 아래쪽은 이런 느낌이고요. 로봇들이 가득하죠. 영화에서도 탱크를 천 같은 걸로 가려놓는데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가려놓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망토로 한번 가려주면 잘 자리를 잡고 아까 체인으로 잘 감싸주면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장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네, 유니크 토이즈의 데스페라도 메가트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합니다. 일단 이 로봇의 볼륨, 박력, 이 거대한 로봇이 정말 거대한 트럭으로 변신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이 되고요. 이제 많이 비교하는 에일리언 어택 버전하고 생각해보면 에일리언 어택 버전은 트럭의 오일 탱크 같은 게 아주 깔끔하지만 변형 과정이 더 까다롭고 일단 로봇이 좀 박력이 덜해서 저는 로봇 모드를 일단 장식을 해놓기 때문에 주저없이 유니크 토이즈 버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말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그런 게 있고요. 무겁지만 가지고 놀기는 좀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그 무게가 만족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격이 절대 싸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퀄리티로 하스브로 같은 데서 발매를 했다 그러면은 한 지금 가격에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퀄리티로의 발매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제품에 계속 만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변형이 어렵고 막 그래도 정말 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되네, 이런 대단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이 끊이지 않고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